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이직시장은 이제 좀 어떻게 움직일까?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일까?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의 경력직 채용시장 전망이 어떠냐? 일단은 지금 1월, 2월, 이때까지 좀 원래 이렇게 좀 비수기기는 합니다. 뭐 비수기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1월에 새로 시작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 3월부터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채용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인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더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2025년은 그냥 지금 현재 이제 전망을 해보면 작년보다 아주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다. 밝은 편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이직의 기회가 작년보다는 다소 좀 감소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저도 거래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이제 채용 담당자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차이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회사들이 채용 공고를 올린단 말이에요. 채용 공고를 올리면 그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이제 조건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들어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제 인재를 이제 추천해 달라고 서비스를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비록 1월, 2월밖에 안 됐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공고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 회사에 관심을 안 갖고 이제 다른 회사, 이 회사보다 조금 좋은 회사 그런 쪽에 이제 제안을 받아서 움직이던 사람들이 좀 이직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런 회사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이제 그 회사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직의 기회가 많고 경력직 자리가 굉장히 늘어났으면 아마 공고로 원하는 사람을 찾는 건 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드헌터들이 그 적합한 사람들을 쭉쭉 다들 뽑아갔을 테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이제는 조금 작년보다는 이직의 기회가 조금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게 제가 지금 이제 2025년에 경력직 이직 시장을 봤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력직이라고 하면 최소한 뭐 3년 이상? 3년도 잘 안 뽑았죠. 거의 뭐 한 4년, 5년? 그 이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대리 과장급들이 주요 타겟이라고 보시면 됐는데, 이제는 의외로 주니어급들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1년 지난 2년 차, 3년 차를 원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 7년에서 10년 하는 사람의 연봉과 2년에서 3년의 연봉은 분명히 연봉 차이가 크죠. 근데 능력이 있는 2, 3년 차 주니어들의 업무 역량이 꽤나 많이 이제 올라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특히 뭐 개발이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든 이렇게 성과가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경우들. 그러면 진짜 좀 아주 비싼 시니어급 한 명을 이제 채용할 비용이면 2, 3년 차를 두세 명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제 대기업, 소위 말하는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이 2, 3년 차들을 꽤나 많이 흡수를 하고 있는 거죠. 중견에서 다니는 이제 일을 좀 어느 정도 익히고 감각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 뭐 같은 대기업이라도 뭐 산업군에 따라서 뭐
조금 유망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아닌 회사들의 인력들을 이제 쭉쭉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2, 3년 차도 이직을 많이 한다. 그리고 기업도 2, 3년 차의 수요를 굉장히 지금 원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산업별로 좀 이직 전망을 좀 알아보면, 이제 직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IT라 데이터 쪽은 수요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이후로 이제 다 산업이나 업무 구조가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요. 온라인 디지털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나 데이터 엔지니어나 뭐 AI 쪽, 뭐 클라우드, 보안, 머신러닝 이런 관련한 직무는 여전히 이제 수요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뭐 본인의 역량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면 뭐 올해도 무난하게 원하시는 쪽으로 이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B2B 영업 쪽도 여전히 그 좀 이직의 기회가 열려 있는 직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 기업가, 그러니까 B2C보다는 B2B 쪽 영업이 훨씬 이제 부가가치가 높고,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이제 아이템이나 2차 전지가 됐건, 뭐 반도체가 됐건, 이런 쪽으로 보면 분명히 이제 글로벌 시장 확장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학이나 뭐 이제 그 원가나 뭐 이런 쪽에 좀 개념이랑 그 지식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다른 기회를, 회사로 이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FMCG 소비재나 뭐 이커머스 쪽은 확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 약간 줄어드는 느낌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뭐 디지털 마케팅이나 뭐 CRM이나 퍼포먼스 마케터 이쪽은 여전히 핵심 인력으로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 직무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경력이 있고 성과가 좀 있고 포트폴리오가 괜찮다. 그러면은 여전히 거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이런 쪽 연구 관리, 그리고 이제 공정 담당하는 엔지니어.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그 외국계 자동차 부품사를 여러 곳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거기는 꾸준히 그 포지션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개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그런 쪽은 꾸준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의 사람들은 계속 좀 이동이 있으니까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섬유나 이쪽 의류 쪽은 저도 하고 있는 곳이 있긴 한데, 이제 확실히 채용 건수, 의뢰 건수가 좀 줄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섬유나 이런 쪽은 조금 오래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일반적인 전통적인 뭐 기계나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쪽은 평년 수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산업군에 이제 속하시는지를 좀 보시면, 내가 올해 이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하는 게 낫는지 그런 생각을,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직 포지션이. 그렇지만 2, 3년 차 주니어들은 더 기회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IT, 소프트웨어, 뭐 데이터, AI, 마케팅은 뭐 퍼포먼스 마케팅 쪽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수요가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을 생각을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감안하셔서 내가 속한 회사, 내가 하고 있는 직무,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이직시장으로 나오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